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융상품 시장 논화. 이번 시간은 이자율의 위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자율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결국 채권이죠. 자,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채권의 위험을 우리가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위험, 그 다음에 세금 구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은 그래서 디폴트 리스크, 그 다음에 리퀴디티, 그 다음에 텍스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익률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죠. 수익률 목표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만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걸 이자율 기간 구조라고 했고, 그 기간 구조를 수익률 곡선으로 표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동일한 만기를 가진 채권들도 선호도가 달라요. 사람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특성이 뭐냐? 디폴트 리스크, 유동성, 세금 부과,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크게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살펴볼게요. 여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자율을 갖게 돼요. 즉 다른 가격으로 거래가 돼요. 채권의 가격이 다르다는 건 이자율, 수익률이 다르다는 거니까. 자, 디폴트 리스크라고 하는 건 채무 불이행 위험이라고 하는 건 뭐냐? 채권의 가장 중요한 위험이죠. 채권을 발행한 사람이 나자빠지는 거예요. 배째라. 이자 또는 액면을 지급할 수 없거나 지급할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이걸 우리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이라고 불러요. 자, 일단 미국채, 미재무성이라고 트레저리인데 재무부라고 하기도 하고 재무성이라고. 미국 정부가 발행한 장기 채권은 채무 불이행이 없지요. 이건 만기가 되면 그 종이 쪽 가져가면 약속한 원금을 내줘요. 무조건. 왜? 찍어서 주면 되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종이에다가 써주면 되죠. 이것은 미국 달러임, 100불이라고 칭함해서 종이 쪽을 주면 되니까 이건 반드시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없어요. 똑같이 액면 10만 불, 만기 3년. 하나는 미재무성이 발행한 채권, 하나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저 허름한 A라는 기업이 발행한 채권. 사람들은 어떤 걸 사느냐?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미국채를 사겠지요. 그래서 저 허름한 조건의 채권은 미국채보다는 더 싸게 팔아야 돼요. 미래에 줄 돈은 똑같이 설명드렸죠? 채권은 미래에 줄 돈은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얼마를 주고 파느냐? 이 종이 쪽을. 이게 이제 채권의 가격인데, 미래에 내가 돈을 이렇게 줄게 라고 하면서 미재무성에서 발행한 채권이 10만 불에 거래가 돼요. 듣보잡 기업, A라는 기업. 야, 나도 이렇게 똑같은 돈 줄 거니까 나도 10만 불에 팔래. 아무도 안 사요. 어떻게 되느냐? 금액을 깎아줘야 돼요. 그래, 8만 불만 줘도 나는 이렇게 줄게 라고 해야 사람들이 살까 말까를 고민을 해요. 자, 가격이 싸지죠? 어때요? 수익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수익률은 어떤 게 높으냐? 얘가 더 높아요. A라는 기업과 미 국채하고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A 기업의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보다 더 높아요. 수익률이 더 높다는 얘기는 더 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금리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스프레드라고 하죠. 스프레드. 빵에 발라먹는 게 아니고 A와 B의 차이를 우리가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그 원천이 뭐냐? 두 개가 왜 금리가 수익률이 차이가 나느냐?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 다른 말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금리의 차이.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그럼 만기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미 국채가 3년 만기 채권이 있고 5년 만기 채권이 있어요. 50년으로 합시다. 똑같이 미 재무성에서 발행했는데 하나는 3년짜리, 하나는 50년짜리. 어떤 게 금리가 더 높아야 돼요? 일반적으로 얘가 더 높지요. 이게 정상인 상황이지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금리가 차이가 나요. 자, 얘가 더 금리가 높아요. 여기에서 이걸 빼요. 이걸 우리가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이건 신용도가 달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흔히 실무에서 텀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이건 만기가 다름에 따라서 나타나는 수익률 차이. 이게 역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바로 그래서 이걸 우리가 텀 프리미엄 또는 텀 스프레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채무 불이행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익률 차이, 이걸 위험 프리미엄 또는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한다요. 회사채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안 사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수요 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수요가 줄어요. 수요가 줄면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지요. 내려간다는 얘기는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돼요. 위험 프리미엄이 커져요. 같은 말이에요.
위험 프리미엄이 커지는 거나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가 된다는 표현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 곡선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런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냥 참고로 봐두세요. 그냥 이런 관계에 있다. 설명 안 해도 이걸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굳이 이런 걸 분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의 내용을 잘 몰라요. 우리가 뭐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은 알지만 상장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내용을 모르는 회사들도 많지요. 그런 회사들도 채권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얘가 채권을 발행하는데 과연 약속한 대로, 사전에 약속한 대로 이자나 원금을 줄 수 있을까를 모르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안 사요. 안 사면 어떻게 시장이 없어져요.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3의 기관이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를 해줘요. 이런 걸 하는 애들을 이제 크레딧 레이팅 에이전시, 신용평가 기관이라고 이제 흔히 번역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모디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S&P 500 지수 만드는, 그 다음에 피치, 복숭아가 아니고 F예요. 피치라고 하는 미국 회사예요. 3대 평가 기관이 있어요. 얘네들이 민간 기업이에요. 얘네들이 주요 국가에 대한 국가 신용도도 평가를 해요. 그리고 회사들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잘 모르니까 니네 잘 모르지. 야, 우리가 전문적인 애들인데 좀 분석을 해보니까 해서 등급을 매겨요.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제시하는 영상을 보시면 얘네들의 만행이 아주 속속들이 드러나 있는데 어쨌든 얘네가 등급을 매겨요. 트리플 A. 표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른데 트리플 A 그러면 절대로 원리금을 떼먹힐 염려가 없습니다. 안심하고 투자하세요. 아주 우수한 기업. 이런 애들은 트리플 A. 그 다음에 AA 플러스, AA, AA 마이너스, 싱글 A 플러스, 싱글 A, 싱글 A 마이너스. 여기까지가 이제 A 등급이에요. A 약점이에요. 우수한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트리플 B 플러스, 트리플 B 제로, 트리플 B 마이너스. 요거는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도예요. 제가 여기다 빨간 줄을 꺼놨지요. 이 위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투자 등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불러요. 이런 애들은 원리금을 떼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뭐 투자하셔도 됩니다. 물론 얘가 제일 좋지만 뭐 트리플 B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애들이에요. 이 WB 이하 이 불량감자들을 예전에는 정크본드라고 불렀어요. 정크, 뭐 쓰레기죠. 쓰레기 채권이. 그러니까 너무 쓰레기 같죠.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들도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회사들을 제외하면 아마 대부분 상당수의 기업들이 등급 평가를 받으면 얘네한테 평가를 받으면 이쪽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우리 쓰레기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금 조달하지 말라는 얘기. 이때 그래서 완만하게 표현을 바꿔줬어요. 하이 일드 본드라고. 하이 일드. 일드가 높은 채권이에요. 일드가 왜 높아요? 일드가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높은 채권. 고수익 채권이래요. 수익률이 왜 높겠어? 채권 가격이 싸니까. 왜? 쓰레기니까. 이 WB 이하의 등급을 받은 회사들도 괜찮은 회사들이 많아요. 이런 회사들을 전문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크펀드 시장을 개척을 했던 선수가 마이클 밀켄이라고 하는 뭐 영화에도 잠깐 나왔었던 아주 전설적인 깜빵 갔어요. 어쨌든 이 WB 이하 이 정크펀드 시장을 개척을 해서 수조 원을 월스트리트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연봉 기록을 가진 연봉이 아니라 인센티브 조 단위로 월급을 받았던 연봉을 받았던 선수가 마이클 밀켄이에요.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쪽 시장에서 괜찮은 회사들을 발굴도 하고 M&A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데 어쨌든 이걸 우리가 투기 등급이라고 불러요. 하이힐드 이런 회사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개인들의 경우에는 제가 채권 투자를 별로 권하지 않아요. 채권 투자를 왜 하느냐?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는 금리를 좀 더 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식을 하면 적어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한 종목에 몰빵을 하는
네, 그런 분 안 계시죠? 어쨌든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한 10종목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중에 한 분은 감자탕도 끓여 드시고 상패도 드시고 해서 손실이 날 수 있어요. 뭐 다른 애들이 다른 종목을 통해서 벌은 이익을 가지고 뭐 그래서 이제 포트를 구성을 하는 거니까. 채권은 개인들이 투자를 하지요. 왜? 예금보다 높은 이자가 기대가 되니까. 약속대로 회사가 발행할 때의 조건대로 이자나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을 하는 경우에. 그런데 채권은 한번 부도가 나면 100% 날려요. 아니 저기 내가 선순위채인데 선순위고 후순위고 회사가 디폴트가 발생했다, 부도가 났다 그러면 채권은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예요. 휴지가 돼요. 그러면 채권은 전액 다 날려요. 채권 분산 투자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왜? 채권은 기본적으로 규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금 금리보다 뭐 3%, 4% 이자 더 얻기 위해서 100% 날릴 각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분이 아니면, 잘 아는 회사가 아니면 가급적 채권 투자는 개인에게는 권하지 않아요. 이 신용평가 기관들이 매기는 등급 믿지 마세요. 얘들은 뭘로 해서 돈을 받느냐? 등급을 받는 회사, 평가를 받는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평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뭐예요? 등급 쇼핑을 해요. 자, 제가 만든 조그만 회사가 있어요.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요. 모디스를 가요. 야, 우리가 이런 회사거든. 너 못 들어갔지? 요 상태 그대로 재무제표 갖다 주고, 요 상태 그대로 우리가 채권 이런 조건으로 100억 발행하면 니네 등급 뭐 줄래? BA3 이상은 어렵겠는데? 됐고, 예, 또 옆집을 가요. S&P 가서, 야, 우리가 이런 회사인데, 우리 지금 등급 뭐 줄 수 있니? 아유, 트리플 B는 드려야지. 그치? 괜찮은 놈이네. 그럼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평가를 받는 기관한테 돈을 받아서 영업을 해요. 그러면 이게 적시에 얘들이 등급 평가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평가를 했던 애들이 등급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얘네가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회사 상태가 안 좋아진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트리플 B 등급을 줬는데 이거 등급 내려야 되겠습니다. 부도가 날 가능성이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려. 왜? 이거 이렇게 내렸는데 회사가 안 망하고 다시 정상이 됐어. 다 갚았어, 채권을. 이 회사는 다시는 너하고 거래 안 해요. 그래서 등급 수정이, 등급 정정이 언제 일어나느냐? 대개 부도 나기 직전에 하나만한 등급 정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은 자기네가 내린 평가 등급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모든 투자의 책임은 돈 가진 사람,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돼요. 어쨌든 이런 애들이 이제 평가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특성은 이제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뭐 여러 가지, 뭐 현금화의 속도죠.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 말씀드린 채권은 우리나라에 채권이 수천 종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주로 증권사를 통해서 직거래를 해야 돼요. 증권사하고. 채권의 만기가 긴데 유통시장이 없어서 이걸 내가 원하는 시점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안 사겠지요. 그 채권의 가격이 내려가요. 채권의 이제 매매 비용도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채권의 매수자와 매도자의 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게 이제 유동성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채권, 우리가 이제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통칭해서 표현을 했지만, 결국 이 프리미엄은 뭐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에, 자, 국채가 있어요. 회사채, AA 등급의 회사채가 있어요. 똑같은 만기 3년, 액면 10만 원짜리. 어떤 게 더 비싸냐? 얘가 더 비싸요. 자, 얘가 등급이 트리플 B. 국채를 사지 너를 사겠니? 가격이 똑같은 얘를 싸게 팔아야 돼요. 수익률이 높아져요. 수익률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이 생기죠. 크레딧 스프레드가 생겨요. 얘가 수익률이 이 높아진 수익률, 즉 채권의 가격 더 싸게 팔아야 되는데 유동성이 낮아요. 즉 이 채권 한 번 사면 만기 전에는 현금 만지기가 어려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가격이 더 내려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프리미엄에 반영이 돼 있어요. 즉 가격에 반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래가 되지 않는 채권, 매수자, 매도자가 없는 채권, 이런 채권은 더 싸게 거래가 된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더 높아진다. 그 안에 우리가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통칭을 했지만 그거는 부도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이런 유동성 프리미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채권 중에서 이제 과세 채권과 비과세 채권이 있지요. 미국에는 지방채가 재무성에서 발행하는 채권보다 이자율이 더 낮았어요. 이자율이 낮으면 채권의 가격이 더 비싸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방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뮤니시펄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그냥 뮤니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지방 정부가 돈이 모자라서 세금 거치는 게 적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사업을 하자고 하는데 거기에 중앙 정부가 세금을 뜯어가 좀 이상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일부 채권들은 지방채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채권들이 연방소득세가 면제가 돼요. 면세 채권이에요. 그래서 이자율이 재무성 채권보다 이자를 조금 줘도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왜? 세금 떼고 나면 얘가 더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세 채권이냐 비과세 채권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죠. 어떤 걸 더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걸 좋아해요.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세금 안 붙는 채권이 최고죠. 예, 이자가 좀 낮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즉 채권의 금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요. 그래서 지방채 이자율과 재무부 장기채권의 이자율이 이제 어떻게 변화가는지 수요 곡선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참고로 보세요. 뭐 이런 거 이해하는데 수익률 이런 수요 곡선까지 그냥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받으면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서 이렇게 수익률이 내려가게 됩니다라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장황하게. 우리는 그림 안 봐도 알죠. 물론 이제 채권의 위험은 이거 말고도 이제 채권의 종류에 따라서 특히 옵션이 붙은 채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이제 문제가 복잡해요. 그런 것들을 생략하고 우리가 이제 이자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이제 이자하고 금리하고 통화라고 했죠. 통화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집중적으로 살펴볼 테고, 어쨌든 이자라는 게 채권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 금리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논의를 전개해 나갈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자율 그러면 수없이 많은 이자율이 있는데 만기 수익률이구나. 그거 채권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게 국채가 기본이야. 거기에 회사채는 거기 스프레드가 좀 붙어. 예. 이런 이해를 가지고 앞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갈게요. 자, 이번 시간에 다룬 내용은 채권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우리가 디폴트, 채무 불이행 위험, 유동성, 과세 여부 이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해서 위험채권, 물론 국채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대부분 위험채권, 회사채들에 대해서 신용평가사들이 사전에 원리금의 상환 가능성을 평가해서 등급을 부여한다. 트리플 B 등급 이상을 우리가 투자 등급, 그 이하를 투기 등급이라고 한다. 채권 시장의 규모가 일정할 때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한다. 그러면 국채의 수익률은 낮아진다. 수익률이 낮다는 건 국채가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당연히 채무 불이행 위험이 증가를 해요. 회사채들의 위험이 커진다. 그럼 사람들이 뭘 사요? 국채를 사죠. 회사채 안 사고. 국채 수요가 느니까 국채의 가격이 올라요. 국채를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맨 뒤에 그림으로 설명을 했던 내용이 그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금융구조의 경제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